더 놀랍고 다이내믹한 반전이 있는 2부가 시작됩니다. 1부를 안 보신 분들은 꼭 1부를 보고 오세요. 그날 밤 그는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분해서요. 억울해서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언젠가 위에 오르면 직원을 지키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회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직원들은 참아야 했죠. 여전히 권력 앞에 무릎 꿇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손녀까지. 강태준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어요. 유나가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버튼을 눌렀죠. 인사팀장. 네, 회장님. 박진호 전무 내일 아침 즉시 해임하시오. 네. 회장님 무슨. 그의 부인이 직원을 폭행했소? USB를 보내주겠소? 확인하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최미란 씨는 전 계열사 출입 금지 조치하시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의자에 기댔어요. 눈을 감았죠. 40년 전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화장실에서 울던 자신의 모습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울지 않아도 되는 회사를 만들 거였어요. 참지 않아도 되는 일터를 만들 거였죠. 창밖에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요. 모든 것을 바꿀 하루가 될 거였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본관 15층 대회의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15명쯤 되었죠. 영업본부장, 인사담당 상무, 감사실장, 그리고 박진호 전무도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어제부터 퍼진 소문 때문이었죠. VIP 라운지 폭행 사건, 사내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그 사건이요. 박진호 전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게 역력했죠. 회장님 오십니다. 비서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어요.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노신사였어요.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죠. 임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분 누구십니까? 영업본부장이 물었어요. 노신사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나는 강태준입니다. 이 백화점의 회장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강태준 회장은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앉았어요. 앉으시오. 임원들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당황한 표정들이었죠. 강태준 회장은 리모컨을 들었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앞쪽 스크린이 내려왔어요. 프로젝터가 켜졌죠.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VIP 라운지였습니다. 주말 오전 한 여성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최미란이었어요. 리셉션 데스크에서 젊은 직원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유나 씨였죠. 대화가 오갔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최미란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명품백이 휘둘렸죠. 유나 씨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영상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유나 씨가 비틀거렸어요. 뺨을 감싸쥐었죠.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그러고는 데스크로 걸어갔죠. 침착하게요. 흔들림 없이. 영상이 멈췄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장면을 보셨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죠. 이것이 우리 백화점에서 일어난 일이요. VIP 라운지에서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오? 영업본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거는 현재 검토 중입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양측의 입장? 강태준 회장이 말을 끊었어요. 방금 본 영상에서 양측이 어디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뿐이요. 본부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박진호 전무를 바라봤어요. 박 전무. 네, 회장님. 박진호 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가해자가 당신 부인이라고 들었소. 죄송합니다. 박진호 전무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요. 강태준 회장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죠. 사건 보고서요. 접수된 지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도 상층 결제 대기라고 되어 있더군요.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누가 보류 지시를 내렸소? 영업본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중하게? 강태준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처음으로요. 신중하게가 아니라 덮으려 했던 거 아니요? 그게 솔직히 말하시오. 본부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준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깊게요. 나는 40년 전에도 이런 일을 겪었소. 임원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고객에게 맞았소. 멱살을 잡혔죠. 그때 회사는 나를 지켜주지 않았소.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참으라고 했죠. 고객이 왕이라고 했소. 그래서 참았소. 울면서요.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다짐했소. 언젠가 내가 위에 오르면 달라지게 하겠다고. 강태준 회장이 일어섰어요. 이 순간 우리의 품격이 무너졌소. 직원을 지키지 못한 회사에 무슨 가치가 있겠소? 그는 박진호 전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박 전무, 당신은 해임이요. 회장님, 박진호 전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게 아닙니다. 부인이.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도 묻으려 했소.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박진호 전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주저앉았죠. 강태준 회장은 인사 담당 상무를 받습니다. 가해자 최미란 씨는 전그룹 출입 금지 조치하시오. 모든 계열사 시설 포함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유나 직원에게는 공식 사과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하시오. 네, 회장님. 강태준 회장은 임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오. 진짜 VIP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이들이 진짜 VIP예요. 우리 직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저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강태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요. 그가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임원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박진호 전무는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오만의 시대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최미라는 아직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로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세상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강태준 회장은 회의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을 문고리에 올렸어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임원들을 바라봤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문을 열었어요. 윤아 씨, 들어오세요. 복도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어요. 26살.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죠. 윤아였습니다. 임원들이 술렁거렸어요. 왜 피해자가 여기 있는 거죠? 윤아는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침착하게요. 강태준 회장 옆에 섰어요.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겠소. 이 사람은 윤아. 내 손녀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숨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손녀? 회장의 손녀가 왜 VIP 라운지 직원으로? 영업본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 그대로요. 이 사람은 내 큰딸의 딸이요. 강태준 회장이 윤아를 바라봤어요. 부드러운 눈빛이었죠. 6개월 전 이 아이가 나를 찾아왔소.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 특혜는 싫어요. 제 능력으로 일하고 싶어요. 윤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나는 허락했소. 단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했죠.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어요. 강태준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일주일 전에 또 나를 찾아왔소. 무슨 일로요? 인사 담당 상무가 물었습니다. 이곳에 원칙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소. 회장이 윤아를 바라봤어요. 윤아 씨, 직접 말해보시오. 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원들을 둘러봤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6개월 동안 일했어요. 많은 것을 배웠죠. 좋은 분들도 만났어요. 그녀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게 됐어요. 규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직원들이 얼마나 자주 참아야 하는지.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부탁드렸어요. 시험해 보고 싶다고요. 이 회사가 진짜로 직원을 지키는지. 윤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규정대로 행동했어요. 흔들리지 않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려고요. 강태준 회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몰랐소. 그 상황이 이렇게까지 갈 줄은.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손녀가 맞는 모습을 눈앞에서 봤소.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이 시험을 멈추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스러웠소. 하지만 그 고통 덕분에 알게 됐죠. 이 회사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강태준 회장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은 손녀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즉시 가해자를 처벌했겠죠. 사과를 받았을 거고요.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윤아가 회장 손녀가 아니었다면요? 그냥 평범한 직원이었다면요? 침묵이었습니다. 묻으려 했겠죠. 참으라고 했을 거고요. 강태준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게 바로 문제요. 우리는 사람을 지위로 나눴소. 그래서 안 되는 거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바뀔 것이요.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첫째, 고객의 폭행이 확인되면 즉시 출입 금지 조치하시오. 등급이나 지위와 상관없이요. 인사 담당 상무가 메모했어요. 둘째, 직원 보호 전담팀을 신설하시오. 사건 접수 즉시 조사에 들어가고 보고는 나에게 직접 올리시오. 알겠습니다. 셋째, 모든 직원에게 권리 교육을 실시하시오. 참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오. 강태준 회장이 임원들을 둘러봤어요. 이건 명령이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요. 네, 회장님. 임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윤아를 바라봤어요.
유나 씨, 내 용기가 이 회사를 살렸소. 아니에요, 할아버지.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규정을 지켰을 뿐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 그게 맞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별한 게 아니어야 하는 게 맞소. 당연한 일이어야 하죠. 그가 임원들을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당연한 것조차 지키지 못했소. 그게 부끄러운 거요. 영업본부장이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일어났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말로 하지 마시오. 행동으로 보여주시오. 네, 회장님. 회장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유나도 함께요. 문이 닫혔습니다. 임원들은 자리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인사 담당 상무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네요. 그러게요. 감사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봤어야 했는데. 영업본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라도 바꿔야죠. 늦었지만요. 회의실 밖에서는 강태준 회장과 유나가 걷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할아버지, 너무 과했나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 정도는 해야 변하지. 사람들은 쉽게 안 바뀌거든. 할아버지도 많이 힘드셨죠?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태준 회장은 멈춰 섰습니다. 손녀를 바라봤죠. 맞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내가 견딘 게 더 대단하지. 저는 할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래서 참을 수 있었어요. 유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강태준 회장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이었죠. 이제 시작이다, 유나야.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야.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습니다. 조직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최미란이 자신의 운명을 모른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도 곧 심판이 내려질 거였어요. 세상은 정의를 기다리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말 오전 10시 VIP 라운지였어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요. 하지만 공기가 달랐어요. 직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죠. 억지로 지은 게 아니었어요. 유나는 리셉션 데스크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 2명과 함께였어요. 22살과 24살. 갓 입사한 친구들이었죠. 회원 카드 확인은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하셔야 해요. 유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게 고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는 거죠. 신입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선배님,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고객분이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미소 지었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회사가 우릴 지켜줘요. 정말요? 네. 품격은 누군가를 지킬 때 생겨요. 그게 진짜 품격이에요. 신입 직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한 고객이 들어왔어요. 60대 신사였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고객님. 유나가 인사했습니다. 신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회원 카드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신사가 카드를 건넸습니다. 유나가 확인했어요. 블랙 등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히 이용하세요. 고맙습니다.
신사가 소파로 향했어요. 직원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았죠.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했어요. 정말로요. 벽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금색 테두리 안에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사람이 먼저입니다. 회장 강태준.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유나는 그 문구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구석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회색 작업복을 입은 노신사였습니다. 강태준 회장이었죠. 그는 조용히 서서 라운지를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고객들의 태도도 달랐죠. 존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양방향으로요.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요. 사람이 먼저인 곳, 지위가 아니라 인격이 중요한 곳, 그가 꿈꿔왔던 회사였어요. 유나가 이쪽을 봤습니다. 회장과 눈이 마주쳤죠. 그녀가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도 끄덕였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서로가 이해하고 있었죠. 강태준 회장은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천천히.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죠. 백화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직원들이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웃으며요. 고객들도 직원에게 공손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어요. 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죠. 강태준 회장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문 앞에 섰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시작이군. 그가 혼잣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바꾼 세상이었죠. 유나는 규정을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당연함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을 깨웠죠. 조직을 변화시켰어요. 강태준 회장은 걸어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채로요. 여전히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리더십은 화려함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요. 황혼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날이 올 거였습니다. 더 나은 날이요. 사람이 먼저인 날이요. VIP 라운지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신입 직원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규정만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서로의 존엄이에요. 그게 진짜 품격이죠. 신입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새로운 세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장이 열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시대가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